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서 20년째 무릎 관절을 보고 있는 심지한 교수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주사 맞으라 하고, 누구는 인공관절 수술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또 괜히 했다고 만류하고, 또 약은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무릎 관절염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약에 대한 오해는 어떤 약이든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겠지, 아니면은 내성이 생기겠지 하면서 진통소염제는 즉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진실을 말씀드리면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의사는 소염제로 처방하면 환자는 진통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건데요. 관절염 조절에 있어서 약의 소염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기 맘대로 끊었다 먹었다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약에 의존해서 장기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약은 단기간에 꾸준히 집중적으로 정량으로 드시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약과 동시에 통증 때문에 많이 하는 치료가 주사인데요. 우리가 보면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연골 주사, 콜라겐 주사, DNA 주사, 줄기세포 주사 등 이름도 5만 가지로 여러 가지 주사가 있죠. 일반적으로 뼈주사라고 불리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 생각에는 안 좋고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임상적으로 증명된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 콜라겐 주사, DNA 주사로 불리우는 주사들은 성분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관절 성분을 주사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게 하는 주사들입니다. 주사에 대한 오해는 이러한 무릎 주사를 자주 맞으면 중독되거나 오히려 뼈가 삭는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모든 주사는 일정 기간을 사이에 두고 주사를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사를 자주 맞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에 맞게 횟수를 조절해서 맞는 것입니다. 주사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쓰면 나쁜 것이죠. 인공관절 수술은 완전히 망가진 무릎의 연골을 대체해서 뼈를 인공관절 모양대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합금과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수술을 늦춰서 늦게 해야 될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주로 3기 혹은 4기에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4기라고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안 아프고 걸으려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나 운동치료로 잘 걸을 수 있다면 4기라고 하더라도 꼭 수술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근육마저 말라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수술이 겁나서 아니면 최대한 수술을 늦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통증과 근력 약화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라도 생기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빨리 수술하고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핫해지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가 과잉 치료가 아닌지, 또 치료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효과는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줄기세포라고 불리우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줄기세포 주사가 있고요. 둘째는 줄기세포 수술이 있습니다. 소위 줄기세포 주사라고 불리우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액 주사는 염증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명확한 연골 재생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아셔야 하는 것이 현재까지 개발된 어떠한 연골 재생 수술도 자기 고유의 연골보다는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에 관해서는 망가진 후 치료보다 망가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의 노화, 즉 무릎의 관절염을 막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실망스러우시죠?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고 언제든지 진행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의 상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릎에 독이 되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의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방바닥에서 자고 생활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는 세상인데 굳이 방바닥에 앉아서 관절염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둘째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허벅지 근육을 강조하는데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이 강화가 되면 힘줄도 강화가 돼서 무릎의 안정성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안정성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체중의 3에서 5배, 뛸 때는 체중의 5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무릎의 부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kg만 감량을 해도 걸을 때 3에서 5kg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아프니까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겠죠. 무릎 관절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물 치료이든 주사 치료이든 수술이든 간에 모든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하나도 안 아프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고 잘 걷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말기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비교적 적고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다니신다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치료의 진짜 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방바닥 생활이나 쪼그려 앉기와 같은 무릎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시고 걷기와 같이 운동으로 무릎을 보강을 해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